우리 인류가 이 지구상에 이제 등장한 이래 우리 인류는 엄청나게 많은 정말 많은 그런 위험을 겪었죠. 뭐 각종 자연재난, 각종 감염병, 뭐 전쟁, 최근 들어와서 뭐 금융 위기까지 이러한 위험들을 이제 겪었는데 그러한 위험 속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다치고 엄청난 피해를 입었어요. 그렇지만 인류 전체 차원에서는 그러한 위험들을 또한 하나하나 극복을 했었고 또 극복하는 과정에서 보다 더 나은 세상까지도 만들어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류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그러한 모든 위험은 회복이 가능한 위험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제 우리에게 닥쳐지게 되는 바로 이 기후 위기는 바로 회복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은 이제 그 보고서가 하나 있는데 이 BIS 보고서예요. BIS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은행에 뭐 BIS 비율을 맞춰야 된다는 그 BIS인데 이건 은행의 이름입니다. 세계 결제 은행이라고 하는데 각 나라의 이제 중앙은행을 갖다가 우리가 BIS라고 부르죠. BIS에서 바로 이제 2020년도에 그린 스완이라고 하는 이러한 보고서를 발간을 했어요. 이 그린 스완을 바로 이제 기후 변화에 의한 바로 이제 그 대응, 금융의 대응에 대한 것을 나타냈는데 이 보고서에서 저 스완 100조를 갖고서 바로 이제 위험을 분류를 해냈어요. 바로 그 위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이 위험을 갖다가 화이트 스완, 그러니까 하얀색 위험으로다가 그다음에 블랙 스완, 까만 하얀색, 그다음에 그린 스완, 녹색의 하얀색이라고 하는 이러한 위험으로 세 가지로 이제 나눴는데 화이트 스완, 그러니까 하얀색, 이건 뻔한 위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봄철이 되면 가뭄이 들 가능성이 많죠. 그다음에 여름이 되게 되면 홍수가 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물 관리를 하시는 분들은 겨울부터 해서 봄철까지 이 저수지와 댐에 물을 가두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름이 가까이 오게 되면 이 저수지와 댐에서 물을 좀 빼놓죠. 그거는 이제 여름이 되면 홍수가 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과거의 경험, 과거의 이러한 데이터를 통해서 바로 이러한 위험들을 갖다 미리 알 수가 있는 이러한 빤한 위험을 갖다가 우리가 화이트 스완의 위험이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블랙 스완의 위험, 까만 하얀색, 이게 말이 안 맞는 이러한 새죠. 자, 그런데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고야 말았어요. 이게 언제 일어났냐? 이 유라시아 대륙에서 백조라고 하면 이거는 하얀 새인데 이 유럽 사람들이 이제 호주로 처음 들어가 봤더니 이게 이제 호수에 동동 떠 있는 까만 백조가 처음 발견이 된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자, 바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블랙 스완의 이제 위험이다라고 하고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경제적 위험. 경제 위험, 뭐 우리 98년도에 IMF 외환 위기라든가 2008년도에 금융 위기, 이거는 뭐 그 미리 우리가 예측한 게 아니죠. 이건 갑자기 이제 얻어맞게 되는 이러한 위험이기 때문에 충격은 무지무지 큽니다. 특히 우리 요즘 이제 일어나고 있는 우리가 이제 코로나19와 같은 이러한 감염병 같은 경우도 바로 이제 블랙 스완 계열의 그런 이제 위험이다라고 지금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블랙 스완이 위험, 특히 뭐 금융위기 같은 경우는 우리 뭐 IMF 다 극복했고 2008년도에 뭐 금융위기 다 극복했잖아요. 충격은 크기는 하지만 이건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극복이 가능한 그런 위험이라고 그렇게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그린 스완의 이 위험이다라고 하는 거, 이 기후 위험이다라고 하는 거, 일어난다는 건 너무나 확실해요. 그런데 얘는 이게 언제, 어디서, 얼만큼, 어떤 곳에서 일어나는 것인지 정확하게 우리가 그것까지는 모른다. 거기에 이제 불확실성이 이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라고 해서 이제 잘 이렇게 우리가 불확실하다라고 그냥 내버려 두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바로 문제는 이거는 회복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여기에 커다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그림은 이제 그 탄소 배출량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온의 상승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데 지금 기온의 상승이 현재는 탄소의 이제 배출량을 거의 그거를 따라가고서 지금 이렇게 쭉 지금 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이런 배출량을 갖다가 탄소 배출량을 이제 줄이지를 않게 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탄소 배출량에 따라서 기온이 계속 상승되느냐?
그렇지 않게 될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만약 배출량만큼만 기온이 상승되면 어느 정도 우리는 그러한 기후 위기에는 지금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되지 않는다. 지금 우리가 배출량을 줄이지 않고 계속 지금 증가를 시키게 되면 기온의 상승이 배출량만큼 늘어나는 게 아니라 저와 상관없이 자기 증폭적으로 증가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저걸 우리가 대먹입니다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지구 스스로가 자기 증폭적으로 바로 기후를 변화시키는 이러한 상태가 된다. 바로 여기에 이제 회복 불가능의 이제 위험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우리가 120만 년 동안의 10만 년 주기로 빙기, 간빙기라고 하는 아주 규칙적인 이러한 변동 속에 이제 안에 있다가 지난 12,000년 전부터 우리가 홀로세 기온이 이제 높아졌을 뿐만이 아니라 안정한 조건에서 바로 이제 그 농업이 가능했었죠.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문명을 탄생을 시켜왔는데 지금 우리가 화석연료를 태웠고 그래서 온실가스 농도가 늘어났고 그래서 기후 변화가 일어났고 자 그래서 이 농업이 가능했던 이 홀로세의 이 기후 조건에서 점차 우리는 지금 벗어나려고 하는 이러한 상황이 되었고 바로 우리는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인류세라고 하는 새로운 이러한 상황 속에 이제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계속 지금처럼 계속 화석연료를 이런 식으로 배출을 해서 내달려 간다라고 하면 우리는 저 찜통의 지구라고 하는 바로 저 계곡 속에 빠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문제는 저 계곡 속에 빠지게 되면 우리 스스로는 다시는 우리가 지금까지 문명을 건설해왔던 저 홀로세 농업이 가능했던 저 기후 조건에 되돌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런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인간 활동으로 온실가스를 배출을 하게 되면 지상 기온이 올라가게 됐죠. 자, 그래서 북극권이 굉장히 온도가 빨리 올라간다라고 했어요. 그렇게 되게 되면 북극권에 이제 해빙이 녹게 되게 되고 해빙이 녹게 되니까 시커먼 바다가 많이 늘어나니까 그러면 더욱더 많은 태양 햇빛을 받게 되고 그러니까 기온이 상승되고 온난화가 더욱더 일어나고 빙하는 더욱더 줄어들게 되고 해빙이 줄어들게 되고 저거는 사람이 온실가스 배출하는 거하고 아무 상관없죠. 지구 스스로 저렇게 온실가스 그 기온이 상승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북극권이 또 온난화가 되게 되면 저 시베리아 이런데 눈들이 싹 녹겠죠. 자, 눈들이 있을 때는 햇빛에 이제 반사가 돼서 햇빛이 우주로 되돌아갔는데 거기가 녹게 되니까 풀들이 자라요. 자, 그렇게 되면 햇빛이 이때 토양에 흡수가 되니까 온도를 높일 것이고 높였으니까 다시 또 온도가 높이고 다시 저것도 자기 증폭적으로 기온을 높이죠. 자, 또한 북극권에 저렇게 기온이 올라가게 되면 영구 동토층이라는 게 저 시베리아, 카나다 이런 곳에 있습니다. 저 영구 동토층은 수십만 년 동안 식물이 꽝꽝 얼어있는 상태예요. 식물은 탄소로 구성이 되어 있죠. 자, 여기가 가열이 일어나게 돼서 녹게 되면 이산화탄소보다 30배나 강력한 온실가스인 메탄이 나오게 됩니다. 메탄이 나왔으니까 그 온실가스 효과로 인해 갖고 지상 기온이 높아지고 다시 그렇게 되면 동토지대를 녹이고 녹았으니까 또 메탄이 나오고 이것도 자기 증폭적으로다가 바로 이제 기온을 상승시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제가 이 세 가지 이제 이유를 이제 대했는데 지구에는 이렇게 세 가지 말고도 자기 증폭적으로 기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이러한 요소들이 쫙 깔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 계곡 속에 저 이제 빠져버리게 되고 나면 저기 안에서 들어가서 봤더니 이게 뭐 물도 부족하고 식량도 부족하고 이게 막 사람이 사는 게 뭐 사는 게 아니야. 야,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우리 여기서 빠져나와야 되겠다. 그 원인이 봤더니 우리가 화석연료를 배출한 것 때문에 그렇대. 저 안에 빠져서 우리가 아무리 화석연료 줄인다고 애를 써봤자 소용이 없다. 왜냐하면 지구는 자기 스스로 바로 이러한 기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이러한 상태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저기에 빠지게 되면 우리는 회복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선을 넘게 되는 저 임계선이 바로 지구 평균 기온 상승 2도, 1.5도를 넘지 않아야지 저 안에 빠지지 않게 된다. 그래서 바로 파리기후 협약이라든가 이러한 기후변화 협약들에서 바로 1.5도, 2도를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바로 저러한 것들로부터 이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